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임신 중 복용해야 할 영양제인 철분, 엽산과 함께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이죠.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관련된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는 남성에게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증가시키며 정자의 수와 활동성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임신 전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배란과 임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이나 현관애기의 착상률을 높이기 때문에 난임병원에서는 비타민 D의 복용을 매우 중요시하죠. 이처럼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엽산과 함께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임신 중 더욱더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인대사를 조절하여 태아의 뼈와 치아 발육에 관련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태아에게 구루병 같은 뼈와 관련된 질병이나 뼈와 치아의 발육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태아의 두뇌 발달과 면역 및 폐 발육에도 관련되어 있죠. 이런 이유들로 혈중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아도 복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햇빛을 싫어하여 90% 정도가 부족이나 결핍 상태이죠. 이렇게 부족하면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비타민 D가 무엇인지 그리고 섭취 방법 및 부족 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스테로이드 유도체로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비활성형인 비타민 에르고칼시페롤과 활성형 비타민 콜레칼시페롤이 있죠. 비활성형인 에르고칼시페롤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 있고 활성형인 비타민 콜레칼시페롤은 동물성 식품에 주로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칼슘과 인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으로부터 많은 칼슘이 장으로 흡수되도록 도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뼈의 형성과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 성장에는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칼슘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약 30g 정도가 태아에게로 운반되죠. 특히 임신 초기 태아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하루에 kg당 150mg 정도로 많은 양의 칼슘이 능동수성에 의해 태아에게 넘어갑니다. 능동수성이란 칼슘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필요한 것을 끌어다 운반하는 것을 말하죠. 이 능동수성 때문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골밀도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태아의 골밀도는 정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칼슘을 엄마의 뼈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산모의 골밀도는 임신 전과 비교하여 약 2에서 4% 정도 감소하죠. 따라서 칼슘 대사는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어떻게 대사되어 이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로부터 섭취한 비타민 D의 소화 흡수는 주로 약 80%는 소장에서 미셀 형태로 흡수되는데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질 흡수 과정과 비슷하죠. 즉, 지단백질인 킬로미크론 형태로 림프계 순환을 통해 간으로 운반됩니다. 비타민 D는 간에서 주로 저장되고 피부, 뇌, 비장, 뼈 등에도 소량 저장되죠. 비타민 D가 활성화되려면 간이나 신장에서 하이드록시라 반응, 즉 수성기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간에서 25번 탄소에 수성기가 첨가되어 25OH 비타민 D3가 되죠. 이 25OH 비타민 D3는 비활성형으로 혈액 내로 순환하죠. 체내 칼슘이 부족하여 활성형 비타민 D가 필요한 경우 신장에서 추가로 수산기를 첨가하여 1번 25OH2 비타민 D3가 형성됩니다. 이를 활성형 칼시토리올이라 하죠.
이 칼시토리올은 표적기관인 뼈를 자극하여 혈중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는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조절 요인이죠. 다음은 비타민 D의 체내 합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내 일부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3의 전구체인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을 형성하여 피하지방에 저장합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의 피하지방에 있던 비타민 D 전구체인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고리 구조가 변화하여 불활성형 비타민 D3를 형성하게 되죠. 그 후 신장으로 이동하여 활성 비타민 D가 되어 온몸의 각 조직 세포로 이동하여 비타민 D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피부는 자외선 조사, 즉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죠. 그래서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햇빛만 쬐면 비타민 D는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몸에서 필요한 요구량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야외 활동이 부족한 사람이나 임신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노인에서는 체내 합성이 부족하여 반드시 식이나 보충제 또는 주사로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뼈뿐만 아니라 피부, 폐, 대장, 유방, 부갑상선, 췌장, 면역계, 혈관벽, 태반 등 다양한 기관에 분포되어 칼슘 흡수를 증진시키고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비타민 D는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표적기관인 뼈를 자극하여 혈중의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조절하죠.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활성형 비타민 D인 칼시토리올은 소장과 뼈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죠. 그런데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활성형 비타민 D의 형성을 억제하여 혈중 칼슘의 농도를 낮추게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는 태아의 두뇌, 골격계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임신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출산 후 아이가 14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의 지능과 정신 운동 능력 등을 정상 수치인 임신부와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평가한 결과 비타민 D가 결핍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가 결핍이 없는 임신부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평균 지능과 정신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발표했죠. 세 번째, 근력 기능과 출산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근육을 약화시켜 조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진통 중 분만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난산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부족은 저항절개율을 증가시키죠. 네 번째, 비타민 D는 임신 중독증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비타민 D 400에서 600 IU를 복용하면 임신 중독증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섯 번째, 비타민 D 부족은 남녀의 수태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은 남녀 모두에게 수태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임신성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임신성 당뇨병의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곱 번째, 비타민 D는 소화의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여덟 번째, 세포의 분화, 정식과 성장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D는 미성숙 세포가 정식하고 분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세포 핵에 유전 물질을 자극하여 세포가 분화하도록 돕죠.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리선암 등에서 세포 조절 주기에 관여하여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임신 중 비타민 D 부족 시 생기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 부족 시 임신 중 수면장애가 생기며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죠.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면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자궁 내 발력 부종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중 비타민 수치를 40에서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유지하면 미숙아 출산율이 60% 정도 줄어든다고 하죠. 비타민 D는 태아의 두뇌 발달과 면역 그리고 골격계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비타민 D가 결핍된 상태에서 나온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폐 기능과 뇌 기능의 장애가 높아지고 비만, 골격 발달 장애의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장, 신체 발육 지연, 소화 면역력 저하 및 자폐증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과 인대사에 관여하므로 결핍이 생기면 뼈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죠. 이로 인해 오는 질병은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구루병, 성인은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이 생깁니다. 구루병은 어린이에게 뼈의 스케어가 충분하지 못해서 뼈가 약해지고 구부러지기까지 하여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죠. 따라서 골반 이상, 굵은 관절, 흰 다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성인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발생 등 비타민 D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사람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요즘 여성들은 햇빛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쉽게 부족하게 되죠. 또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5에서 10% 정도이고 90에서 95% 정도가 햇빛으로 보충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임신부에게 어렵죠. 그래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면 약 90% 이상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낮에 모자나 선글라스 혹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얻기란 힘든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비타민 D의 적정 요구량이 이전에는 임신과 수유 중에는 하루 200IU로 제한했는데요. 그러나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신과 수유 중 비타민 D의 권장량이 600IU로 상향 조절되었죠. 그리고 상한 섭취량도 4000IU로 높아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적어 햇빛을 쬐지 않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다태 임신부일 때 비타민 D 부족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입니다. 체내 비타민 D의 90%는 햇빛의 자외선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외선 지수가 3 이상인 낮,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비타민 D 합성이 주로 일어나므로 이때 햇빛을 자주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비타민 D 보충은 햇빛을 자주 노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성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쬐 때는 유리창 안이나 자외선 차단을 바르면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죠. 둘째,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비타민 D는 대구 간류, 정어리, 청어, 참치, 연어 등의 기름진 생선, 비타민 D 강화 우유, 달걀 노른자, 버섯,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죠. 셋째,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비타민 D는 주사제, 보충제, 액상제제가 있는데 이 중 액상제제가 서와 임신부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액상제제는 한 방울이 400IU로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 결과 10 이하는 액상제제 5방울, 10에서 20은 4방울, 20에서 30은 3방울, 30 이상 정상일 때는 2방울을 처방하죠.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흡수를 위해서 식사 직후나 식사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를 보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는 저용성으로 과잉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어 비타민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를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죠. 혈중의 칼슘의 농도가 증가되어 과잉되면 신장 조직에 칼슘이 축적됩니다. 고칼슘 혈증, 고칼슘 요증이 생기며 심장혈관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죠. 과잉인 경우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관절통 등이 나타납니다. 음식 섭취로 인해 비타민 D 과잉증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요.
하지만 비타민 D 보충제 가용으로 인한 비타민 D 체내 축적은 치명적인 독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정량의 복용과 혈중 비타민 D 측정으로 적정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비타민 D의 하루 복용량은 600IU로 권장하고 있으나 부족하면 용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셋째, 모유수유 중에는 비타민 D 섭취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므로 보충해 주어야 하죠. 비타민 D 결핍 시 신생아의 호흡기 감염 빈도가 증가되고 9세 정도 되면 몸 전체와 혈입뼈의 골밀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신 중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처럼 비타민 D는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수유 중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에게도 매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다면 굳이 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임신 중에 선크림 없이 팔다리를 15분 정도 햇빛에 노출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따라서 부족한 비타민 D는 보충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가용으로 복용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임신부와 소아는 액상제조로 보충을 하게 되죠. 보통 한 방울이 400IU이므로 임신 중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하여 적정 용량을 결정해 복용하게 됩니다. 본인과 태아를 위해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 영양제를 보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